예, 안녕하세요.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집값이 이제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이번 주 그 월요일이죠. 예, 8월 27일 날 지금 부동산 지금 규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이제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추가 대책에 따른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이번에 나온 이 추가 대책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좀 간단하게 좀 이 자료를 한번 살펴드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본격적으로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요. 그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한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풀이를 해 드렸으니까 그 앞에 그 강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의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은 지금 이 대책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투기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확대를 이제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좀 간단한 내용도 뭐 최근 이제 지역별로 보면 이제 지금 뭐 서울 도심에서도 지금 서울 도심권의 뭐 중구나 종로, 뭐 동대문 쪽 일대 이런 쪽에 이제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는 뭐 투기 지역이라던가 이제 과열지구,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신규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규제로 놓고 보면요, 이 투기 지역이 가장 셉니다. 예, 투기 지역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5개 그 자치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전 지역이 또 투기 과열 지구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기존에는 11개구가 투기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4개구를 추가적으로 이제 또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투기 지역으로 좀 추가 지정을 할 지역들은 지금 이제 국지적으로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제 도심 쪽이네요. 이제 종로하고 중구 쪽.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3도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도심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종로구하고 중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 뭐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청량리 개발 사업과 연계돼서 뭐 전동다시미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 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규 아파트, 어떻게 보면 이제 동작구의 신시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제 흑성 노타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이제 투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11개 구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15개 구로 지금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어떤 게 이제 더 규제가 들어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들어갑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기 과열지구로 또 추가 지정되어 있네요. 투기 과열지구로. 자, 제가 봤을 때는 참 투기 과열지구로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데, 자, 기존에 좀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광명이라던가 하남시 같은 경우에 투기가요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지금 뭐 하남시 같은 경우 뭐 하남 미사지구 일대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투자자 유입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뭐 광명 뉴타운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강명시 쪽에 이제 철산주공 이제 재건축들이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단기간에 좀 오른 지역은 맞아요. 예, 오른 지역은 맞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광명이나 이런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긍정적인 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야,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일단은 이제 이 대출이 상당히 줄어들죠. 지금 뭐 LTV라든가 DTI가 지금 40% 예, 바로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투기가열지구 내에 이제 재당첨이 또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약을 받는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분양권도 당연히 전매 제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도달기, 그러니까 3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거래 시에는 이제 거래 신고를 하실 때 자금 조달 계획까지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투기 가여지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투기 가여지구로 지정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뭐 지금 이제 과천, 서울 일대가 전 지역이 좀 투기 가여지구니까요. 뭐 과천이라던가 분당도 많이 오르긴 했죠. 예, 근데 분당이라던가 대구, 수성구, 뭐 세종시 일대는 기존 투기 가여지구로 지정을 하되 이제 집값이 이제 만약에 좀 단기간에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투기 지역으로 바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적으로는 좀 이제 지정이 되었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요. 일단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구리시 일대, 그다음에 안양 동안구 일대, 이제 광교 신도시 일대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지정이 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이 돼버리면 이제 가장 이제 큰 게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죠. 예, 다주택자.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지금 나와 있듯이 기본세율 10% 중과,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20% 중과에다가 또 하나 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그 우리가 1가구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그 30%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4개 구역이 투기 지역으로 진영이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10개구라던가 아니면 지금 투기 가열지구 지금 미지정이 된 뭐 집값이 약간 좀 불안한 뭐 수정구 일대라든가 기흥구 일대, 대구시의 이제 수성 중 남구 일대, 그 다음에 광주시의 광산 남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바로 이제 투기 가열지구나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권 지역에서 수요는 가구나 소득, 그 다음에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는 수도권 지역은 약 한 22만 호, 그 다음에 서울은 약 5.5만 호인데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 공급은 수도권은 약 26만 호, 그 다음에 서울은 7.2만 호로 여전히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내는 통계에서는 여전히 지금 신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것들이 빠졌냐면요. 많은 것들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수요자들의 선호도라는 거죠. 수요자들의 선호도.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지금 사실은 뭐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아니면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지금 이 서울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상당히 유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워낙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유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가 지금 넘쳐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그냥 이 숫자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던 지금 이번에 그 나온 내용 중에서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수도권 지역에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입지라던가 사업 측의 구체적인 입지를 뭐 9월 중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서울의 인근에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신규 택지는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신규 택지도 남아있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그러니까 발표된 수도권 지역의 지금 신규 공공주택지구예요. 근데 이런 지역을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성남 금토라던가 이런 복정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죠. 이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은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자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양주 진접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인천의 가정이라던가 이런 나머지 지역
이 많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양적으로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 택지를 지금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공급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택지 발굴하고 거기에 이제 그 택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 분양하고 또 건설사들은 그걸 갖다가 일반한테 분양하기까지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하는 물리적인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적인 갭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많고요.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계시는 계층들이, 그러니까 연령대를 보면 30대하고 40대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놨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자료들은 제가 뭐 저희 이제 그 이제 블로그라던가 이제 드림모던한 투자 연구소 이제 블로그라던가 이쪽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는 따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가열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어떤 규제가 들어가면 대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정비 사업이 있으면은 뭐 지휘양도 금지라던가 이런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라던가 이런 또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청약 요건도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청약 요건도 1순위자 자격 요건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얘는 지금 옆에 있는 투기 가열지구랑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점제하고 추첨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점제는 이제 점수가 이제 돼야지 내가 이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가점제가 지금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부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30%로 이제 가점제가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가 가점제로 나오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투기가열지구로 들어갑니다. 투기가열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돼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지역 중에 광명이라던가 하남 미사지구 일대죠. 이런 지역들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100% 가점제로 전용돼요. 그럼 광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점제 적용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100%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금방 30대, 40대가 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점제로 가버리게 되면요, 요즘은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게 이제 만원을 하잖아요. 만원.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들이 결혼을 해서 가다 보면 일단 무주택 기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안 되니까 가점제로 가게 되면요,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일반 분양을 받고 싶어도 가점제가 점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40대나 50대한테 밀려버리는 겁니다. 가점제. 그러니까는 괜찮은 지역들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광명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광명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면서, 그 다음에 재건축 물량이라던가 누타운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조차도 30대라든가 40대 이런 사람들이 이 가점제가 100% 확대가 되면서 당첨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투기가열지구라던가 지금 투기 지역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책을 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이 시장에서 지금 바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30대, 40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강명조차도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투기 지역이 가장 센 거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가 그 다음 센 거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제일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전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또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15개 구가 이번에 4개 구가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15개 구역이 투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이제 이 규제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좀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그 정부에서 또 추가 규제책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추가 규제,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적으로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요,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이 추가 대책, 그러니까 규제안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지금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지금 규제가 나오면서 또 거론되는 것들이 이것도 만약에 시장에 만약에 약발이 안 먹히면,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인데 이것도 뭐 3년 거주로 바꾸겠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 시장을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억누르는 것보다는 시장을 달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라든가 보유세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물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강화가 되면요,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배웠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면서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기 전에 팔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더라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2009년도 이후에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시세 차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시장상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화되고 완화가 되니까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을 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놓으니까, 집을 내놓지를 않으니까는 시장의 물량들은 점점 줄어들고 거래량도 적어지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정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강남 쪽에 앞으로 입주 물량들이 나오고 또 강북권에 이제 재개발 뉴타운이 이루어지면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지역들은 국지적으로, 근데 단기간이에요. 국지적으로 단기간에 좀 가격 자체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우리가 쭉 계속 이렇게 억누르면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게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하면 가격이 또 지금같이 단기간에 많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추가 규제책으로는 좀 집값을 잡기가, 지금 이제 집값이 지금 이제 강보합세인데, 이 강보합세를 지금 보합세라든가 약보합세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